다음은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인순 감사본부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안성시 감사법무 담당관 전인순. 그러면 전인순 감사본부 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본부 담당관 전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정현 조사팀장입니다. 손정숙 의회 법무팀 지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법무 담당관 소관 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37쪽부터 42쪽까지 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공통사항 6건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쪽 권고사항입니다. 보조금 관련 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 강화 권고에 대하여는 감사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24년 보조금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23년, 24년 찾아가는 감사 교육과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 매뉴얼을 상하반기 현행화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3쪽 예산 현황으로 21년 예산 총액은 4억 2,750만 9천 원, 불용액은 1,291만 7천 원, 22년 예산 총액은 4억 8,037만 원, 불용액은 7,935만 3천 원, 23년 예산 총액은 4억 435만 7천 원, 불용액은 199만 9천 원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부터 5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3년 청렴대상 심의위원회는 청렴대상 선정 의결을 위해 1회 운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등록에 대한 사항을 심사 승인하기 위해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2회 개최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미개최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16회 운영하였습니다. 24년 4월 말 기준으로 청렴대상심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정상 하반기 개최 예정이며 소송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고 시민옴부즈만은 1회, 조례규칙심의회는 6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8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직원 격려와 유관기관 간담회나 회의 등 시책 추진을 위해 33건 650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24년 4월 말 기준으로는 같은 목적으로 8건 217만 8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부터 13쪽 상단 부서별 민간 위탁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으로
감사 법무 담당관 현원은 총 16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소관별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접수 기준으로 23년도 76건이 접수되어 33건이 종결되었고 43건이 계류 중입니다. 24년도에는 13건이 접수되어 1건이 종결되었고 12건이 계류 중입니다. 소송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감사 결과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외부 감사의 경우 23년도에는 경기도 특정감사, 행안부 안전감찰 등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총 18건에 대하여 18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 24년도 4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경기도 안전감찰 등에서 지적된 3건 중 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처분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감사 결과입니다. 23년도에는 보조금 특정감사 등 특정감사 6회, 일주면 종합감사 등 종합감사 3회, 특정조사 5회 등 총 14회의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39건, 신분상 31명, 재정상 2,918만 9천 원을 처분하여 이 중 131건은 완료하였고 8건이 추진 중입니다. 37쪽 24년도 4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기금 특정감사득 감사 4회, 공공건축물 안전감찰조사 등 총 5회의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80건, 신분상 12명, 재정상 4,986만 원을 처분하였고 이 중 63건은 완결되었고 17건이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처분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안성시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입니다. 23년도에 정직 1건, 견책 2건, 24년 4월 말 기준으로 감봉 1건, 견책 1건입니다. 징계 사유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 업무주만 위촉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 업무주만은 5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년에 고충 민원 처리 2건에 대하여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24년도 민원 1건에 대하여 1회 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위촉 현황과 위촉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과 민원 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48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감사 결과입니다. 23년도에는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희정 14건, 통보 18건 등 행정상 36건, 재정상 854만 3천 원, 신분상 4명을 처분하였고 이 중 33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24년 4월 말 현재 현황은 4월 중 보조금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처분 여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처분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원가 분석을 통한 예산 자율감 연도별 현황입니다. 23년 원가 분석은 공사 분야 266건, 용역 68건, 물품 46건 등 총 380건을 심사하여 원안 심사 193건, 단가 수령 조정 등 187건으로 심사 요청액 1,424억 9,084만 4천 원 대비 2.4%인 34억 2,607만 9천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4년도 4월 말 기준으로 공사 분야 84건, 용역 35건, 물품 27건 등 총 141건을 심사하여 원안 심사 93건, 단가 수량 조정 등 48건으로 심사 요청액 570억 2,980만 1천 원 대비 4.8%인 27억 4,595만 4천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 절감 내용은 별첨 자료 중 감사 법무 담당관 분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납세자 보호관 운영 실적입니다. 23년 실적은 고충 민원 징수유예 세무상담 등 신청 13건 중 인용 6건, 기각 7건으로 처리하였으며 24년 4월 말 기준으로 신청 7건 중 인용 5건, 기각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3쪽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은 23년도 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보 조치와 문책 처분하였고 24년도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법무 담당관 소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인순 감사본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 담당관님께서 이제 감사 기본 계획 세우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네. 감사 기본 계획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실적 있으시면 실적까지 같이 해서 보고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46페이지고요. 시민 옴부즈만 위촉인데요. 네. 이 시민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들한테 오는 민원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있는 위원님이 5분 계신 건가요? 네. 그럼 5분 중에 여성분은 몇 분 계세요? 여성분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옴부즈만 관련돼 있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네. 명수에 대해서 네. 특정 성별이 옴부즈만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거든요. 예. 이거 맞출 수가 없으셨어요? 예, 그 옴부즈만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많은 그 위원님들을 모시고 싶지만 그 공모에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접수되는 인원이 너무 적었고 접수되는 인원을 다 위촉을 했는데도 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분들은 다 그러면 재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초임이세요? 재임도 있으시고 초임도 있으십니다. 아, 네. 그럼 여기서 재임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4분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5번째 분만 신규 위촉이십니다. 아, 5째 분만 신규시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4분은 이제 재임이시라는 거죠? 네. 이분들도 지금 임기가 24년 11월 25일까지인데 그럼 네. 옴부즈만 언제 모집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하시더라도 사실은 이분들은 다시 재임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상 한 분만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새로이 뽑아야 되는 건데.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 옴부즈만 위촉 기준에 보시면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니까 4조 결격 사유가 있더라고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이 아닌 사람,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법 31조에 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당법 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네 번째가 공직선거법에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데 3번에 대한 정당에 입당한 당원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 본인들한테 자기소개서라든지 관련 뭐 이력이라든지를 받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력에 정당을 쓰는 난이 있나요? 제가 그 네, 저기 팀장님 네. 설명하실까요? 수사팀장 김정현입니다. 신청서에 뭐 정당란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은 조례 보시고 구성이라든가 결격 사유라든가 가능하다면 지킬 수 있도록 이게 하여야 한다는 건 강행이에요. 그래서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디 가서라도 찾아서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고 없어서 못했습니다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 네, 최우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어제 그 전략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감사본부 담당관이 좀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얘기해서 어제 뭐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그 조례 관련된 네. 그러니까 의원들 8대 의원들이 그 관련된 조례
의 진행률이나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실효성 있는 하여튼 의원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체크하는 기능은 좀 부서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법무 담당관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별도로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의원 발의했던 1대부터 7대까지 뭐 의원 발의한 것 중에 이제 관련된 용역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그 8대 의원들이 지금 제정했던 조례들을 바탕으로 이걸 좀 실효성 있는 좀 하여튼 그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한다고 하면 저는 좀 그 용역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거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좀 그 분석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원님 그 의원 발의 현황이 그 22년도에는 22건 있었고요. 23년도에는 54건, 24년도에는 23건에서 99건 발의하셨습니다. 네, 한번 그죠.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 각 부서별로 해서 뭐 진행률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좀 처리되는 추진 경과나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자료를 알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황의원 의원님. 그 별첨 자료에 원가 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감사 법무 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네. 어느 팀에서 하나요? 청렴 감사팀에서 합니다. 청렴 감사팀에서 하시는 거고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분은 여기는 직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과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부서에서 예산을 제출을 하면 이 감사 법무 담당관실에서 청렴 감사팀에서 검토를 해서 예. 이렇게 절감된 예산으로 그 예산팀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고요. 네.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설계서가 나오면은 이 설계 내역이 적정한지를 계약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절감한 효과가 23년도에는 2.4%, 24년도에는 4점 몇 프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2.4%요? 2.3%. 3%? 예. 공사 용역 다 물품 합쳐서요. 포함해서 예, 예. 2.3%를 절감하셨다. 예. 그러니까 본 예산은 담기고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예. 설계서가 나오면 그걸 보고 계약 전에 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가를 예, 본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절감한 금액은 불용액으로 남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결산할 때 예. 그 절감한 금액을 적는 란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계약 심사를 해서 각 부서와 이제 회계과를 보내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하다가 혹시 그 현장에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어가지고 설계 변경 같은 거는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거나 하면은 그 차이를 가지고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원가 분석을 해서 절감한 액수는 그 결산서의 그 예산 절감 란에는 기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 예, 거예요? 예. 어쨌든 이거 업무가 한 분이 하기에 많지는 않은 건가요? 그 직원이 지금 감사팀에서 감사를 기본 업무를 또 하고 있고 계약 심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을 하면 부서에서는 다 인정을 하나요?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시고 이게 이제 한 몇 년 됐잖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게 절감률은 매년 어떤 추인가요? 절감률은? 조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조금 이제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그 업무 숙지를 많이 하고 또 기술 관련 서적들을 많이 습득을 하면서 본인이 역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절감 효과가 조금 더
좋은 데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사업비를 절감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적당한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그 공사가 하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깎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타당한 부분에서 절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맡으신 분은 좀 역량이 축적이 되면 되게 좋겠네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서 이동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을 있습니다.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전문성이 이 전체 부서의 일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있어서 역량이 축적되면 그 직원이 좀 오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좀 쭉 봤는데요. 좀 공통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절감한 지점에서 사급자재, 별도 발주 이런 것 아,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 공사할 때 그 도급자, 계약 상대자가 직접 자재를 구입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거를 시에서 직접 관급으로서 사서 사업자한테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급하는 것보다는 관급 자재를 이용할 때 네. 관급자 되면 이제 조달청에 등록되어져 있는 대부분 네네. 거기에서 이제 나라 장터를 이용해서 네네. 사왔기 때문에 가격 효과 절감 효과 면에서는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사급 자재보다는 가능한 부분은 관급 자재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급 자재가 더 싼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 아니면은- 도급자가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네. 그런 경우가 있다. 네. 그리고 유사 견적 같은 거 받아서 조금 가능한 금액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안전관리비 조정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안전관리비 조정.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은 안전관리비 비율이 조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아, 사업비가 줄어들면 네. 안전관리비도 줄고 네. 이런 부분이 있는 예. 건가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는 덜 줄여서 온 건가요? 전체적인 검토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아. 있으면은 교통정리원 조정은 뭔가요? 그 현장에 따라서 그 보조 인력이 어디는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필요한데 예산서에는 2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 한 명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현장 여건이 아주 나빠서 교통 보조원이 뭐 몇 명 필요한데 저희가 보니 현장을 실제 좀 자세히 살펴보니 그 좀 줄여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사 용역 물품 중에서 네. 절감률이 제일 높은 거는 공사 쪽인 거죠? 금액이 클수록 아무래도 절감률이 큽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 원가 분석으로 그나마 예산이 좀 한 번 더 걸러지는 과정이어서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면 뭐 경기도에도 갑질행위 근절 조례가 있습니다. 안성시는 없는데 제가 제보를 약간 받은 게 있어요. 이 안성시청 내에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한 거를 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는 서로 이렇게 양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여서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 본인도 뭐 그걸 제대로 제보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건너서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여부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선제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게 법으로도 다 있고 조례로도 있어서 이게 결국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에서의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인간관계, 인간 사회에서 관계 문제들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나이가 더 많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더 상사인 분들이 지금의 젊은 친구들과의 이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어쨌든 나이가 더 많으시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시면 대체로 부서의 장이시거나 이러시면 그 부서의 모든 구성원들을 좀 포용도 하고 이해도 하고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좀 더 뭐 한 번 더 주의를 주신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소통이 많을수록 한 사람이라도 따돌림을 당하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괴롭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 부서의 장에게 저는 결국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듣기로는 그분은 매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사실관계 뭐 관계는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감사 법무 담당관실에서도 이제 전체 조직 내에서 그런 일이 한 건이라도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디다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세월 행정 시스템 내에 그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픈 채팅방이라서 저희가 청렴톡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익명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어느 때는 오셔가지고 상담 뭐 전화도 좋고 메일도 좋고 하실 수도 있고 일단 익명으로는 그 세월 시스템에 익명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익명이어도 이제 어쨌든 본인이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좀 더 그 모든 구성원들을 잘 챙겨서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느낌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용수 의원입니다. 이 감사본부 담당관 쪽 부서에서 보니까는 그 감사 보고서 각 15개 읍면동 감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어떤 주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감사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읍면동은 3년 주기로 하고 3년. 있습니다. 예. 그럼 특정 분야 같은 경우 또 따로 감사하는 게 또 따로 있고요. 예, 특정 감사라고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약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제 최근에는 안전 분야, 그다음에 보조금 분야를 주제를 정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보조금인데 좀 사업별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인허가 부서도 그러면 인허가 부서도 나름대로 또 그 예, 하고 분야에 대한 있습니다. 것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본 계획에 인허가 분야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했고요. 올해는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또 한 번 했었고 예,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도 감사한 게 있고 좀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그 계획서 좀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요. 감사 담당관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면은 누가 감사합니까? 경기도에서 아마 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순 감사본부 담당관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